김두한은 이제 관철동 뒷골목 우미관패의 소두목이 아니라 종로 일대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두목이 되었다. 학생패의 두목 엄동욱이 김두한을 지지하고 일본패가 인정하고 종로의 상인들마저 환영하고 있으니 저절로 힘이 커갔다. 게다가 망나니패의 두목 김기환이 갑자기 사라지니 주먹패들은 김두한을 구심점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종로패의 두목일 뿐이지 망나니패의 총두목일 수는 없었다. 서대문, 마포, 동대문, 왕십리 등 서울은 넓고 그쪽 조직에까지는 아직 김두한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 이제 김기환의 연고가 있는 서대문을 기점으로 차츰 손을 뻗어 서울 전체를 석권해야 했다. 이미 종로는 세대교체가 되었다. 기존의 주먹들은 30대가 넘었고 김두한, 김무옥, 문영철, 망치 등 젊은 주먹들의 기세가 대단했다. 특히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마포의 정춘식을 제압할 때 정춘식과 마포의 부하들은 김무옥의 덩치와 기세를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한다. 185cm 이상의 키의 유도로 단련된 김무옥은 당시에도 상당한 위압감을 주었다. 복싱으로 단련된 문영철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복싱으로 이름을 날렸고 상해에서 직업 권투 선수로 서양의 강자들과 싸운 문영철은 김두한 패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력이었다. 김두한은 자신은 물론 부하들을 항상 체육관에 가서 훈련시켰다. 유도는 김무옥에게 당시 국민 스포츠였던 씨름은 당대 최고라는 사람들을 초대해 유도와 씨름을 동시에 단련했다. 복싱 같은 타격기는 문영철은 물론 YMCA에서 권투로 이름 날리던 사람들과 함께 배웠다. 이처럼 젊은 세력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이들을 매일 훈련했기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존의 주먹 선배들은 실력으로도 크게 밀리게 되었다. 이처럼 세력이 커진 김두한 패는 늘어나는 부하에 비해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부족했다. 부하들이 만족할 만큼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불만들이 나왔다. 김두한은 신복 부하 몇몇을 불러 모았다. 김무옥, 문영철, 망치 등 주력 부대를 모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마포패부터 쳐부수러 가자. 김두한은 다짜고짜 말했다. 마포패들은 두목 김기환이 사라지자 반기를 들어 여태까지 상납해온 세금까지 바치는 것을 거부해 오고 있었다. 김두한은 싸움을 부하들에게만 맡길 수도 없었고 이제껏 맡겨온 일도 없었다. 강한 부하들도 많았지만 주먹계를 완전히 휘어잡고 명실공히 망나니패의 두목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시기였다. 내부적으로 자질구레한 싸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있었다. 하지만 일본 주먹패와 협상을 맺은 이후 그쪽도 잠잠했고 학생패와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이후로는 김두한 자신의 세력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져 외부로 뻗어나갈 중요한 시기였다. 마포라고 하면 지금은 서울의 중심가라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서울의 변두리 아니 서울의 오지라 할 만했다. 마포는 변두리라 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왔다. 서울의 강변 명승지로 풍류객이 모여들고 무역항 구시를 하였다. 서울의 작은 무역항 강변의 명승지인 마포 일대에도 힘께나 쓰는 으스스한 장사들이 많았다. 이들을 쉽게 말해 마포패라고 불렀다. 마포패는 마포의 전차 종점과 인천에서 오는 고깃배와 뗏목의 하치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력이었다. 부근의 아현동, 굴레방다리의 주먹패들, 건달들도 모여들었다. 이들이 반드시 우미관패보다 힘이 약하다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두목 정춘식이 김두한보다 힘이 더 강하다고 해서 망발이 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마포패의 두목 정춘식. 그는 김두한보다 나이가 12세 살쯤 위였다. 키는 6척 장신이고 덩치도 늠름하고 단단했다. 얼굴은 납작하고 나이에 비해 주름살이 많아 쪼글쪼글한 인상이었으나 성격은 무던하고 쾌활했다. 마포 토박이로 나루터에서 어물도매업과 중개상을 하여 돈을 잘 벌었고 호기가 있어 씀씀이도 좋았다. 주먹의 힘이나 싸움 실력은 어차피 전성기를 지난 30대 초반이라 내리막길이었다. 늠름한 체격과 호방한 성격 그리고 돈의 힘으로 주먹패를 다스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워낙 크고 굵어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두목으로서의 관록을 과시할 만했다. 부하들은 독종으로 유명한 살쾡이, 배짱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해서 갖게 된 별명인 오장육부 등이 있었다. 그 밑으로는 세력이 있었지만 주먹패들보다 건달들이 많았다. 때문에 주먹패의 조직으로서는 큰 세력이라 할 것은 없었다. 언제나 우미관패에 눌려 김기환에게 상납을 하는 것으로 세력을 유지해 온 셈이다. 당시 정춘식의 부하들은 어디든 상납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했다. 다른 곳을 공격해 상납을 받아도 부족한데 왜 일일이 갖다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두목 정춘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한창 때는 어떻게든 싸움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세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은데 상대가 강자라면 어느 정도 상납을 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김기환이 없어지자 상납을 끄는 것이었다. 이때 김두한은 마포로 향하고 있었다. 많은 부하들을 대동할까 하였지만
부하들 중 김무옥과 문영철만 데리고 떠나게 된다. 많은 부하들은 아쉬워했지만 김무옥과 문영철의 실력을 알기에 이해하고 조직을 지키고 있었다. 김두한은 조용히 떠난다고 했지만 덩치 큰 3명이 움직이자 인근 주먹패들은 긴장을 하였고 김두한의 목적지가 마포라는 것을 알고 안심했다. 김두한이 마포에 도착하였다. 마포의 주먹패를 휩쓸기 위해 제일 중심지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주먹패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포의 봄바닥 주먹들은 처음에 못 보던 사람들이 나타나자 한번 기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김두한 일당을 보고 우선 꽁무니를 빼고 뒷걸음질 쳤다. 동네의 터줏대감들은 인원을 모아서 덤비다가 김두한, 문영철, 김무옥에게 단번에 제압당하고 만다. 김두한은 마포에 도착하여 인근 주먹패를 때려 눕히고 정춘식을 불러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원래 정춘식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다. 썰물에 배가 모래바닥에 올라앉으면 혼자 힘으로 배를 끌어내릴 만한 힘이었다. 당시 185cm 이상의 정춘식은 싸움에도 한가락하는 실력자여서 마포 일대에서는 감히 맞설 자가 없었다. 하지만 마포 일대를 오래 장악했다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큰 약점이 되었다. 돈이 있고 배가 부르면 굳이 싸움을 하지 않았다. 신복 중에 신복인 살쾡이와 오장육부가 모든 싸움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 둘이 지금 김두한 패에 나타난 것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주먹이 날아갔을 살쾡이와 오장육부였지만 그들의 눈에 김두한, 김무옥 같은 엄청난 덩치의 무지막지한 놈이 나타나자 먼저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마포패의 중간 보스급 살쾡이는 기습적으로 김두한을 공격했지만 김두한에게 한 방에 맞고 쓰러지게 된다. 종로와 마포, 왕십리 등 여러 곳을 다니며 장사를 하던 마포의 주먹패 중에 한 명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김두한이라고 알려줬다. 그들은 우미관패의 김두한을 알아보고 순간 망설였다. 마포패의 우두머리급으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중간보스 오장육부는 부하들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 체면에 크게 손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배짱 좋기로 유명한 오장육부가 김두한에게 꾸벅 인사를 하였다. 어떻게 됐든 우미관패의 두목인 김두한에게 자신들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한 것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마포패의 부하들은 놀랐다. 오장육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이 모자란다는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숙인다는 것도 배짱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던 중에 정춘식이 나타났다. 이미 정춘식은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실전 감각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킬 것이 많아진 정춘식은 다른 주먹패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었다. 세력을 늘릴 필요도 없었다. 정춘식이 한창 젊을 때 종로 바닥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가 직접 어울렸던 것은 김기환, 구마적, 쌍칼 등과 같은 주먹계의 고참들이었다. 그 시절의 김두한을 아직 똘마니급으로 우미관 말단으로 보았다. 하지만 김두한이 성장하여 직접 마포까지 오자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았지만 정춘식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었다. 김두한은 성장했고 정춘식 자신은 노세에서 내리막길에 있었다. 김두한은 종로 인근 주먹들은 전부 다 제압하고 여기 마포까지 온 것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김두한, 김무옥, 문영철의 기세를 본 정춘식은 모든 부하들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정춘식은 비로소 안쪽 호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는 돈다발을 김두한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건 그동안 밀린 돈이야. 여태껏 난 기환이와 형제처럼 지내며 용돈도 나누어 써왔지. 그런데 그가 사라진 다음 돈을 모아두고 기다리고 있었고 직접 건네줄 길도 없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왔을 뿐이야. 정춘식은 앞으로 김두한에게 상납하기로 약속하고 종로에 굴복하게 된다.